유한한 인간은 관측 가능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빅뱅 이론을 만들었고, 그 이론에 의존하여 무한한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려 합니다. 빅뱅 이즈 배. 우주 초기의 무한한 에너지는 수많은 별들과 은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별들과 은하는 마치 인간 사회처럼 상호작용하며 서로 멀어지기도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별들이 탄생하고, 유한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별들도 죽음으로 그 유명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두 은하의 충돌로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없어지거나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별, 은하들의 변화는 인간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지구에서 7,000광년 거리의 독수리 성운 안에 있는 창조의 기둥에 대한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겉보기 6등급으로 지상의 소형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관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혹 지인들이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망원경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거부터 관측하면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창조의 기둥부터 관측해봐 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 우주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있는 창조의 순간을 새롭게 목격한 인류의 경외감 때문입니다. 천문학을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분석하는 것은 천문학자에게 맡기고 그저 우주의 장엄함을 느끼고 누리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GS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도 무한한 우주의 장엄함을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창조의 기둥은 허블 망원경이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사용하여 찍은 영상입니다. 이 이미지는 허블 망원경의 다음 버전인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이 지상에서 찍은 창조의 기둥입니다. 로먼 우주망원경의 이미지 위에 허블의 이미지를 겹쳐 표현하였습니다. 참고로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은 2027년 발사 예정입니다. 원래 이름은 광각 적외선 우주망원경이었습니다. 허블 망원경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해상도를 가지면서 한 지점에서 약 100배 큰 면적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구경 크기는 허블 망원경과 2.4m로 똑같지만 288메가픽셀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이 지상이 아니라 우주에서 창조의 기둥을 다시 촬영하면 얼마나 더 장엄할지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 창조의 기둥 지역은 1995년 허블 망원경 이후 2011년 ESA의 허셜 우주 관측소에 의해 다시 촬영되었고, 4년 허블에 의해 새로운 카메라로 다시 촬영되었으며 2022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의해 다시 촬영되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차가운 수소 분자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주위 가까운 항성들이 방출하는 자외선으로 인한 광증발에 의해 침식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기둥은 그 길이가 약 4광년이나 됩니다. 기둥 꼭대기의 조그만 손가락 모양 돌출부가 우리 태양계 전체 크기보다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스들은 증발하는 기체 구상체의 그림자로 인해 보이게 되며, 이는 가스를 강렬한 자외선 선속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즉, 이 구상체가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더 다가가면 별의 색깔을 구분해서 도플러 효과를 활용해 지구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이 별이 만들어진 시기와 질량, 왜 이런 독특한 기둥이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학문적인 거 내려놓고 이 우주를 느껴봅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주입니까? 창조의 기둥 근처에 있는 별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면 뭐 몇억 개는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자세히 보면 별들의 크기와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같다고 보이더라도 더 좋은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분명 다 다를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조금의 차이는 있듯이 완벽히 똑같은 별은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천문학자들은 학문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창조의 기둥을 더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ESO의 매우 큰 망원경 VLT에서 류즈기기를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창조의 기둥을 완전한 3차원 시각으로 처음으로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관측 결과는 이 상징적인 대상에 다양한 먼지로 덮인 기둥이 어떻게 공간상에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어린 별로부터 나오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제트를 포함하여 여러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별 군집에 빛나는 별로부터의 강한 방사선과 항성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지로 덮인 창조의 기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돌출된 구조물과 인접한 별 군집 NGC 6611은 독수리 성운이라고도 불리는 별 형성 지역인 M16이라는 부분입니다. 성운과 관련된 대상들은 뱀자리 별자리에서 약 7,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12월 25일에 쏘아 올려진 사타공인 인류 최고의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본 창조의 기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제임스 웹은 파장이 긴 근적 외선과 중적 외선을 이용하여 가스와 먼지로 가려진 부분들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파장이 긴 만큼 해상도가 떨어져 더 좋은 해상도를 얻으려면 더 큰 망원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이전 버전인 허블 망원경보다 직경이 약 3배나 더 큰 제임스 웹 망원경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우주 망원경이 제임스 웹보다 더 긴 파장의 신호를 사용한다면 더 큰 주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인류의 자랑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본 창조의 기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빨간색 빛이 나는 별은 도플러 효과로 분석했을 때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허블 망원경이 관측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붉은 별이 보입니다. 와, 정말 장엄하죠? 이젠 보이는 별의 개수가 뭐 10억 개는 되겠네요. 이런 무한한 우주를 바라볼 때 지구에 사는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른 학문과는 달리 특히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관측된 결과입니다. 우주의 크기나 나이를 논할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만 년이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465억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먼 훗날 더 좋은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즉 관측 가능한 우주는 인간의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커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허블 망원경의 가시광선, 제임스 웹의 근적 외선, 중적 외선 순서로 관측한 창조의 기둥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독수리 성운 안에 있는 창조의 기둥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